지난 3주간 공백으로 있었던 연방 하원 의장에 루이지애나주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고 11월 17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크루즈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어제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에 따르면 뉴올리언즈 서북 쪽에 있는 세인트 존 배프티스트 패리시 지역에서 발생했던 추돌 사고 피해 차량이 최소 168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애플 TV 플러스와 아케이드, 뉴스 플러스, 애플 원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유명 가수 출신 한인 셰프 이지연 씨가 운영하는 에어룸 마켓 바비큐가 올해 처음 출시되는 미슐린 가이드 애틀란타에 선정돼 화제입니다. LG화학은 조지아주의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조지아 공과대학과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이후 서로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미국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주립대학 내에 있는 친팔레스타인 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자유시장정책그룹은 어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해 텍사스주 이글패스에 주 경찰이 세운 가시 철조망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욕 법원에서 함구령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10,0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이 당선되면서 공화당 내의 마가 세력이 주류로 급부상했습니다. 마가를 구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정말인지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56대 연방 하원의장에 루이지애나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3주간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고 11월 17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은 목요일 오후 실시된 하원 전체 투표에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어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데릭 벤 오든 의원 1명을 제외하고 220명 공화당 하원 의원 전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존슨의 당선 가능성은 전체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존슨이 이전 3명의 후보들과 달리 의사봉을 거머쥐는 데 필요한 217표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존슨 의원은 헌법문제 전문 변호사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적극 동참한 인물입니다. 화요일 밤 공화당 내에서 존슨은 128표를 얻으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공화당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16년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존슨이 수십 년 만에 경험이 가장 적은 하원의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같은 짧은 연방의원 경력 덕분에 그동안 목리를 부렸던 다른 공화당원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원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분명해진 점은 마가 정치인들이 공화당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점입니다. 앞서 열린 후보 경선에서도 마가로 분류되는 짐 조던 의원과 마이크 존슨 의원은 각각 124표와 128표를 받은 반면 마가가 아닌 스칼리스 의원과 톰 엠머 의원은 113표와 117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엠머 의원은 트럼프에게 지지를 요청했으나 트럼프의 본격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존슨 의원이 후보가 되자 즉각 지지를 밝히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요일 이른 아침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의 강력한 제안은 유력한 후보인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자는 것이다 라며 빨리 끝내자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화요일 밤 공화당 내부 경선에서 5명의 의장 후보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가짜뉴스 미디어조차도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보들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마가 정치인들은 일명 극우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붙여준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공화당 내 주류로 자리 잡는 것이 통합보다는 분열의 씨앗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원 의장 후보 선출 과정은 공화당 내 분위기가 마가 정치인들을 거부할 수 없는 수준임을 넘어서 당내 주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탄핵 조사를 비롯한 강경파 주도의 각종 의회 조사들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중 하나인 크루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인 DMV는 어제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성명을 통해 공공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MV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체의 차량이 대중의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조업체가 차량의 자율 기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가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이후 잇따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습니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습니다. 앞서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피해 차량과 사상자 집계치가 하루 만에 더 늘었습니다. 25일 루이지애나주 경찰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서북 쪽에 있는 세인트 존 더 베프티스트 페리시 지역의 5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피해 차량이 최소 168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 발표된 수치는 피해 차량이 158대, 사망자 7명, 부상자 25명이었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차량이 견인됐으며 도로교통국 직원들이 사고 잔해와 차량에서 나온 연료, 화학물질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사고가 23일 오전 9시 전에 시작됐으며 고속도로 1마일 구간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중 추돌을 일으킨 주범은 슈퍼 안개로 지목됐습니다. 지역신문 뉴올리언스 에드버커트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인 클라렌시아 패터슨 리드는 당일 오전 I-55번 고속도로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쾅쾅 소리가 났다며 최소 30분 동안 충돌하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 등 서비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애플은 오늘부터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애플 TV 플러스와 아이캐드, 뉴스 플러스, 애플 원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애플 뮤직은 기존 요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케이드는 애플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또 뉴스 플러스는 신문과 잡지 등의 뉴스 서비스입니다. 또 애플 원은 이런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한 달 요금은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올린 지 1년 만입니다. 연간 구독료는 69달러에서 99달러로 올랐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요금 인상은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플은 구독 서비스에 콘텐츠가 추가됐다며 아케이드의 경우 2019년 이후 서비스가 3배 증가했고 뉴스 플러스는 출시 이후 100개의 신문과 잡지가 추가됐다며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출시한 애틀란타판에 한인 셰프 이지연 씨가 운영하는 에어룸 마켓 BBQ가 선정돼 화제입니다. 미쉐린은 화요일 저녁 애틀란타 다운타운 소재 리알토 아트센터에서 미쉐린 가이드 애틀란타의 출시를 알리는 기념 행사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쉐린 가이드 애틀란타 편에는 총 45개의 레스토랑이 소개됐습니다. 그중에서 에어룸 마켓 BBQ는 10개 업체만 선정된 빕 구루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빕은 미쉐린 그룹의 마스코트인 비벤덤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좋은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라는 의미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성비가 훌륭한 레스토랑이 빕 구루망에 선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어룸 마켓 BBQ는 푸드앤와인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 주별 최고의 바비큐 식당에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소개되는 등 지역사회 맛집으로 유명세를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식당은 남부 전통 스타일의 돼지고기 바비큐에 고추장과 고춧가루, 김치 등을 곁들인 퓨전 음식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조지아주에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조지아 공과대학과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협약인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차세대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바이오 플라스틱 등 3대 신성장 동력 관계 연구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의 역할과 규모를 현지 기술조사와 과제 개발,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현지 인재 확보, 독자 R&D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센터를 확대 개편해 2025년까지 독립시설을 갖춘 북미 핵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지아 특과는 공동 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육성한 인재는 LG화학 채용까지 연계됩니다. LG화학은 조지아텍의 R&D 역량을 활용해 기초 기술부터 상용화, 또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양성까지 폭넓은 분야 협력을 추진합니다. LG화학은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과 일리노이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북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시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이후 서로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주립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단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은 어제 주립대학들의 서한을 보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즉 SJP 지부를 해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마스의 지난 7일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에서 이 단체의 해산을 명령한 것은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이 결정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관여했습니다. 레이 로드리게스 플로리다 주립대 시스템 총장은 대학들에 보낸 서한에서 SJP 전국연합의 테러 지지를 고려하고 드산티스 주지사와 협의한 결과 각 대학의 지부를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JP 전국연합이 배포한 발간물에서 하마스 공격을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전국연합을 포함한 해외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운동의 일부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SJP 전국연합이 스스로를 테러 공격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면서 플로리다 주법상 외국 테러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총장은 대학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재 플로리다 최소 2곳의 주립대학에서 SJP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2곳이 잭슨빌과 텔라하시라고 보도했습니다. SJP 전국연합은 하마스의 공격을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캐나다 200여 개 대학에 있는 각 지부에 지난 12일 저항의 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부 대학 당국은 SJP 전국연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자유시장 정책그룹은 화요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해 텍사스주 이글패스에 주 경찰이 세운 가시 철조망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 철조망은 그렉 에봇 주지사의 국경 보안 미션인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실과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이 텍사스 서부 델 리오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 국경순찰대, 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트로이 밀러 관세국경보호청장 대행, 제이슨 오웬스 국경순찰대장 등이 피고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텍사스주는 에봇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이글 패스의 리오그란데 강에 해상 장벽을 설치하고 강변을 따라 수천 마일의 가시 철조망과 대형 선적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며칠 만에 수천 명의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9월 20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이글패스의 미립국 밀집 지역에서 처음으로 철조망을 절단했습니다. 심지어는 텍사스 주 경찰이 철조망의 틈을 막기 위해 새 철조망을 설치한 직후에 그 철조망에 새 구멍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연방정부는 텍사스의 콘체르티나 철조망을 절단함으로써 텍사스주 소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 텍사스의 국경 보안 노력을 방해하여 텍사스 국경 장벽에 공백을 남기고 텍사스가 자국 영토로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민사 사기 사건의 증인석에 서서 법원 직원에 대한 언급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아서 앵그롬 판사는 10월 초 트럼프가 이전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여자친구라고 언급했던 법원 서기의 사진을 공개하고 트럼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요일 트럼프는 앵고론 판사를 아마도 자신보다 더 당파적인 사람이 매우 당파적인 판사 옆에 앉아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함구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응했다고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앵고론은 트럼프에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는지 물었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언급하면서 당신과 코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법원 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함구령 위반으로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전에 트럼프에 대한 원래의 트루스 소설 게시물이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선거 웹사이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트럼프를 모독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앵고론은 해당 위반에 대해 $5,000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덜 관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고의든 실수든 향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게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더 가혹한 재정적 처벌, 또 법정 모독죄 적용, 투옥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개 속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연방 하원 의장 선거, 오늘 아주 통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다 찬성표를 보내주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마이크 존슨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약관의 나이 51세입니다. 1972년생이고요. 지금 루이지애나주에서 연방 하원으로 당선된 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 경력이 아주 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뉴페이스인 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나이 51세에 연방 하원 의장이라는 중책을, 그것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연방정부와 예산 실랑이를 아주 심각하게 벌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퍼스트 네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임스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제임스 마이크 존슨이 원래 본명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퍼스트 네임은 부르지 않고 마이크 존슨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우파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변호사이고요.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헌법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거 선거 결과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실제로 앞장서서 이 선거 결과 뒤집어야 된다라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텍사스하고 펜실베니아 간에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투표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우파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재밌는 이력이 많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남침례교 총회 안에 있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에서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기독교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소송 대리해주는 변호 집단을 만드는데요. 프리덤 가드라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 설립을 하고 본인이 최고 고문을 맡아서 실제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 싸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비영리 단체가 당시에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기독교 쪽이다 보니까 낙태 금지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쪽에 의견을 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의료용 마리화나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의료용 마리화나는 일정 부분 허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보수파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허용해 주면 그것은 마치 약물을 사람들한테 쫙 퍼뜨리는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게이트웨이 약물이다. 마리화나는. 그래서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2020년 12월에 텍사스대 펜실베니아 소송에서 14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펜실베니아주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서명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고요. 2021년 1월에는 펜실베니아주의 선거 결과를 반대한다, 인증할 수 없다,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또 투표를 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미군의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보면은 완전 마가 중에서도 좀 골수 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죠. 굉장히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하원 의장이 된 겁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 바로 마가 세력이 주류로 떠올랐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하원 의장 선거에서 확증됐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스칼리스, 마가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원 전체 투표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하원의장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만은 전체 투표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리고 하루 있다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가 의원 정치인이죠. 이 짐 조던 의원은 어쨌든 전체 투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20명 반대 나오고 그다음에 22명 반대가 나오고 또 25명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시간을 좀 벌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칫 미리 퍼져나가면서 지금 동료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하원 의장 후보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후보가 나왔는데 톰 엠머 후보가 하원 의장 후보가 되긴 했는데 엠머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하원 전체 투표 진행을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본인이 하원 의장 후보가 되고 나서 아침에 돼가지고 저녁에 사퇴합니다. 아침에 된 사람이 왜 오후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사퇴했느냐? 트럼프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가 반대하니까 하원 의장 후보로 낙점이 됐던 사람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무슨 얘기냐면은요. 트럼프의 입김이 없이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의 도움이나 지지가 없이 공화당 리더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마가 정치인들이 지금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마이크 존슨이었다. 마이크 존슨이 어떤 경력이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눈길을 끌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습니다. 2016년에 연방 하원이 됐다 했으니까 뭐 이제 7년차, 6년, 7년차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원 공화당 내에 있는 연구위원회, 스터디 커미티라고 하죠. 이 연구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는 지금 공화당 하원에 있는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가입된 멤버가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하원 공화당 회의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게 스테파닉이죠. 앨리스 스테파닉. 그래서 앨리스 스테파닉도 그렇고 뒤에서 막 박수 쳐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스티브 스칼리스는 같은 루이지애나 출신이기 때문에 스티브 스칼리스도 뒤에서 기쁜 마음으로 막 박수를 쳐주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가 쪽 정치인들하고 깊은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루이지애나라는 기반 속에서 다른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과도 상당한 교분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하원 의장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소식은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한테도 더군다나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라면 더더군다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존슨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기독교주의에 아주 강한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는 인물이고 지금 마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기조에서 지금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부정선거 있다. 이거 선거 결과 뒤집어야 된다. 잘못된 선거 결과는 뒤집어야 된다. 이러한 아주 그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존슨 의원이 지금 하원 의장이 됐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의 흐름이 지금까지 극좌파 민주당이 이끌어오던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록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22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원 의장 자리가 비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존슨 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과 온건파 의원들이 마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키워왔었는데 존슨 의원이 이번에 하원 의장이 되면서 그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220표가 그대로 다 존슨한테 갔다. 한 명 나온 거는 아예 투표를 하지 못했던 지금 이스라엘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못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오래간만에 전체가 다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어주고 있다. 이제 드디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과정 중에서 마가 정치인들이 공화당의 주류로 당당하게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기득권층이나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이 사실 마가가 무슨 주류냐 그냥 변방에 있는 조그만 자기들 그룹이지라고 무시해 왔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마가가 주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마가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기회를 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마가를 조 바이든이 이야기하듯이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극히 그냥 평범한 보수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들이 내건 기치, 마가가 결국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가 정신은 철저하게 그냥 애국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금 극우 운동이다라고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극좌 세력들의 상당히 큰 위협이 지금 될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연방 하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백악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 원조해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원조해 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원 의장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자기만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서는 그 표를 다 받을 수가 없죠. 공화당 의원들 전체가 다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중도파나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이미 이 존슨 의원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난 며칠 동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고 투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점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기는 했으나 하지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마가 정치인이 지금 선봉장에 나섰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